어떻게 보면 패권국의 안보자산이라는 개념과 딱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추세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이 안보자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한다면 역사적으로 패권국이 어떻게 패권을 가지게 됐느냐를 리서치하다 보니까 중심에는 안보자산이 있었습니다. 과거 생존과 직결되었던 소금부터 철, 석탄, 석유, 현재 반도체까지 안보자산을 갖고 있거나 그것의 밸류체인을 점유하는 국가와 집단이 전 세계에서 패권을 장악해왔습니다. 지금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안보자산이 2015년 셰일혁명 이후에 석유에서 반도체로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것이 이 모든 산업의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고 실제 그것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이유가 세미컨덕터, 즉 반도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의 전자닉스와 6000P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오펙의 흠집, 그것도 페트로달러 시대에서 세미컨덕터 달러라는 얘기가 있죠.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빈센트의 체크포인트 시간으로 여러분 뵙습니다. 벌써 5월이 됐군요. 참 세월 빠르게 갑니다만은 특별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정말 어떻게 지냈는지 그 전쟁과 주식시장의 또 큰 폭의 조정, 그리고 그 조정보다 더한 반등을 경험해서 정신없이 보냈는데 그 4개월 동안 아마 우리 증시에서 가장 뭐라고 여러분들의 주목을 많이 끈 한 분이 있다면 바로 빈센트 김도원 부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몸이 감기가 걸리셔갖고. 뭔 관리 잘하겠습니다. 네? 그거 빈센트의 몸이 빈센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투자자들 위해서 워낙 열심히 일하시니까. 자, 6,700포인트의 돌파. 어떤 의미고 또 어떤 맥락, 그리고 향후에는 어떤 길을 가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두 갈식으로 좀 해보죠. 네, 갈 길이 멀고요. 네. 5,000포인트는 종착지가 아니고 기착지였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네. 여전히 지금은 중간 단계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올랐다가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차츰 주춤. 하지만 지금 보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기세가 무섭다라는 말씀드리고, 기세라는 건 수급인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주가는 기업 어닝에 대한 프락시, 대리변수라는 측면에서 그렇게만 되면 제일 좋은 거예요. 네네. 어닝에 딱 비례만 하면 그 시장이 사실 선진 시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라는 게 밸류에이션 곱하기 이익 아닙니까? 그렇죠. 이익은 늘어납니다. 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그렇죠. 저는 아마 5월 달부터 우리 한국 시장의 재평가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재평가라 하면 밸류에이션을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코리아 프리미엄. 지금까지 뭐 어닝이 끌어올린 거라면 네. 앞으로는 밸류에이션이 끌어올리는 국면이 또 남았다. 맞습니다. 와, 그건 또 무서운 얘기인데. 보통 예. 밸류에이션 그러면 다 금리를 말씀하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물론 금리가 밸류에이션을 결정하지요. 하지만 어저께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FOMC도 있었지만 FOMC를 놓고 보면 금리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디스카운트 바꿔야죠. 요인이죠. 네. 그런데 이전과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말씀 계속해서 예. 드립니다.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동맹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동맹은 이념, 조약, 주둔군 수에 따라서 동맹의 기준이었다면 앞으로의 동맹은요.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이제는 이데올로기는 필요 없다. 네. 나에게 적재적소에 물건을 배달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복구할 수 있는, 그렇죠. 즉 제조 능력에 따라서 네. 동맹의 잣대가 완전히 바뀔 거다. 독일에서 뭐 감군한다는 얘기가 보도가 맞습니다. 됐어요. 미군이. 네, 마침 네. 그런 이슈가 있죠. 그런 것처럼 전 세계 GDP에서 부가가치 기준으로 약 한 27% 제조업을 차지하는 게 네. 한국입니다. 탑클래스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한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사이클, 또한 디스카운트 요인, 지정학적 요소 이런 것들이 예. 이제는 재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흔히 주가를 걱정하는 방정식에서 금리라는 것이 밸류에이션의 하단 요인이었다라는 것이 과거의 잣대였다면 앞으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이 한국이 재평가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곱하기 EPS, PER 곱하기 EPS라는 주가의 방정식에 놓고 보면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는 끝나고 이제 프리미엄 시대로 간다. 자, 이념적 동맹의 기준점이 이 제조 역량과 상호주의에 의거해서, 그죠? 서로 도움이 되느냐, 그냥 일방적이냐에
의거해서 그 관점이 달라진다. 그 한국의 동맹의 가치는 매우 고양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 입장의 변화, 위상의 변화가 밸류에이션에 반영되는 국면이 이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전쟁이 뭐 언제 끝날는지는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미 전쟁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해져 가고 있는 걸 보면 금융시장이 아마 전 인류의 발명품 중에 가장 촉수가 민감한 존재니까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굉장히 큰 재건 수요. 그중에서도 아마 이란, UAE 이런 중동 지역에 관한 한국이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이 재건에 관련된 기업을 최근 들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군요. 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재건이 탑픽입니다. 네. 금융시장의 시간은 전쟁보다 짧다. 음. 전쟁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금융시장의 영향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재건이 탑픽인데요. 과거의 잣대로 보면 지금 가장 재건의 핵심, 중심에 있는 것이 이란입니다. 예. 이란은 러시아랑 중국이랑 친하죠. 그래서 이란이 재건하면 당연히 제조 능력이 비슷한 중국으로 갈 거다라는 것이 시장의 또 다른 의구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제가 모두에 무슨 말씀드렸냐면 이제는 판이 바뀌었다. 예. 동맹의 잣대가 다르다라는 예.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를 차치하고 나에게 가장 빨리 제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를 선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유럽의 재건과 중동의 재건이 우리에게 오는 차이와 시간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이란의 재건은요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재건은 어떻게 갈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에너지와 제조 능력, 건설 그렇죠. 등등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거래소에서 건설로 포장되어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등. 근데 사실 뜯어놓고 보면 건설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죠. 아파트는 그 중에 아주 일부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업종이 기본적으로 건설에 대한 수요 플러스 원전을 위시한 에너지에 대한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건의 수요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중장기적인 시계로 보면 재건은 결국에는 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원유, 석유 수요가 저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에 재건은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UAE의 오펙 탈퇴도 그중에 결과물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에너지 공급망 밸류체인의 변화 속에서 석유 수요가 끝났다는 무슨 말씀이세요? 오펙 있지 않습니까? 네. 오펙은 UAE가 오펙을 탈퇴하는 건 과거에 카타르가 탈퇴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영향이 다릅니다. 네. UAE는 상당한 매장량을 갖고 있는 국가이고요. 네. 자, UAE가 오펙을 탈퇴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펙의 카르텔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의 주도권을 갖고자 했던 그들만의 리그가 균열이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한 발짝 뒤에서 보면 네. 이제는 오펙은 가격에 컨트롤하는 집단에서 이제는 점유율을 늘리는 집단으로 바뀔 사실 것이다. 그게 어찌 보면 네. 트럼프가 원했던 거일 수도 있겠어요. 사후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예. 많은 산유국들을 다양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이 에너지 밸류체인의 재편이 누구 중심으로 갈 것이냐. 미국 중심으로 가야 맞습니다. 된다. 주도권. 맞습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죠. 음. 근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미국 경제 훨씬 좋을 겁니다. 아하.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에너지의 공급망의 재편 플러스 우리가 계속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AI 혁명의 변화 가장 중심에 미국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건이라는 것은 중동의 재평가이고 그렇다면 과거 동맹의 잣대, 이념의 잣대가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한국,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에도 제 기억에는 중동 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건설증권, 무역증권이라는 건 이제 금융주죠. 그렇게 해서 트로이카 시대를 저희가 강한 아마 상승을 기억하고 그게 1000포인트를 넘어가게 하는 동인이 됐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해서도 모자르지 않다고 보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때도 예. 80년대 후반 예. 우리가 3조 호황 예. 한국 코스피 지수가 괄목할 만한 5개년 동안의 큰 폭의 퀀텀 점프가 있었죠. 그렇죠. 그 뒤로 한 20년이 흐른 다음에 2000년 중반에도 있었습니다. 예. 세상이여 한국을 사라 바이코리아. 예. 그때도 한 5년간의 퀀텀 점프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문호를 열고 WTO 맞습니다. 들어오면서 엄청난 수요와 또한
우리 기업에 진출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20년의 큰 변화 속에서 전 세계의 산업 구도 지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는 80년대, 2000년대 초중반 지금이 IT와 AI로 완전히 바뀌는 그 순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은 더 이상 오늘의 기점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데이터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결국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7,0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없던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입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 증시를 두드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외국인은 되었습니다. 사실은 올 들어서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우리 수급에 작용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전쟁 기간 동안에 정말 짜증날 정도로 매물을 많이, 그것도 우리의 정말 엄청난 알토란 같은 우량주들을 네. 그걸 우리 개인 투자자들 다 받아가지고 네. 이제 좀 뒤늦게 비싸게 사도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매번 뭐 이기고 우리는 맨날 당한다, 이런 진짜 잘못된 생각도 좀 이번 기회에 좀 바꿔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동일한 예. 경험에 의해서 예.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게 아니고 예. AI라는 건요, 우리나 외국인이나 똑같죠. 처음 겪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년 동안 공부 엄청 하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류의 대화를 10년 전에 들으시면 전혀 이해를 못 하셨을 텐데 지금은 다 알아, 빨리 넘어가, 이런 엄청난 성장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성장하셨는지. 자, 그래서 정말 이제 리레이팅이 더 큰 사이즈로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조금 그 국제 이벤트 하나를 좀 짚어보죠. 8월의 마지막 FOMC가 국제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8월이 안 나가더군요. 네. 그냥 이사직은 유지합니다. 현준 이사직으로 이례적인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그래서 파월의 이 집념이 굉장하다. 그리고 캐비너 씨는 지명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연준의 케빈 워시호 연준의 향배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앞으로 연준은 예나 지금이나 최종 대우자입니다. 예.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최종 대우자냐, 은둔형이냐? 예. 앞으로 연준은 은둔형 최종 대우자가 역할이 될 가능성이 은둔형? 높아.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표면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모든 균형을 재정립하는 가장 중심에는 연준이 있었죠. 그거는 유동성의 가장 공급의 중심에 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케빈 씨가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가 얘기하는 것들의 가장 중심에는요, 백투 베이직입니다. 네. 결국 중앙은행은 금리 컨트롤로 인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겠다. 즉 유동성 그 이외에 금리에 좀 더 집중하겠다. 그렇다면 유동성의 힘은 사실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대부자 역할은 금리로 하겠다는 것은 뒤에서 백본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이런 것들은 사실 연준의 역할은 아니다라는 게 케빈 워시의 종래 입장이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조금 부자연스러운 유동성 관리를 할 게 아니라 정통파로 금리를 오르고 내리면서 할 텐데, 만약에 이 유동성 조절, 장외에서 유동성 조절의 기능을 만약에 반납한다면 지금이 금리를 올릴 때냐, 네, 이런 문제 제기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글쎄요, 참 트럼프는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네. 최고의 전략가일 수도 있습니다. 네. UAE가 오펙을 탈퇴했죠.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네. 저는 미국에게 디스인플레이션 카드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허. 유가는요, UAE가 오펙을 탈퇴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 공급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카르텔이 깨진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네. 국제유가는 상당히 네. 허들이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디스인플레이션 카드를 갖게 되는 것이다. 케빈 워시호는요,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라는 게 대부분 컨센서스입니다. 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케빈 워시호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은 시장이 바라보는 금리 전망의 컨센서스, 지금은 인상이죠.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 대비해야 된다. 그래요. 우려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 빈센트는 예측에도 있지만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밀사, 여주사, 그래서 밀리면 사고. 사실 약간 밀사 그러니까 무슨 독립운동하는 사람, 그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쨌든 작년부터
이 여주사 밀사라는 캐치플레이스로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는데 우려하는 분들의 입장을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오픈AI 저는 사실 이거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오픈 AI 여기가 실적이 계속 추락하고 그러면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딩이 여하치 않고 그럼 한 축이 무너지고 그게 도미노 현상처럼 AI 생태계의 괴멸적 상태를 가져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떡하지? 요렇게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일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제가 이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예. 인간이요. AI에게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AI가 딱 나왔을 때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AI는 인간의 가장 창조적인 역할, 고유한 역할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예. 예술부터 시작해 등등. 하지만 다 침범될 거라고 봅니다. 음흠. 열등감이 생기면 의장님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세요? 열등감이 생기면요? 그래서 별로 뭐 많은 경우가 없어가지고. 보통요. 한국의 사교육이 열등감이 네. 가장 결과물입니다. 아. 열등감이 생기면요. 과대한 지출을 합니다. 인간이 AI에게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AI 지출은 더 확대될 겁니다. AI, 내가 가지지 않은 인간이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열등감, 즉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거의 범용성은 확대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앞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막대한 이 무자비한 투자라는 것이 아니고 가시적인 투자라는 것으로 연결고리가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의미에서 네. AI가 인간이 AI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순간 그것은 AI 지출 확대 수요가 좀 더 앞당겨지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건 인정하더라도 네. 이 디테일한 상황, 오픈 AI 실적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 이벤트는 어떻게 영향하냐 이거죠. 일단 무분별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오픈 AI가 당장 수익성이 가시화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원래부터 무리한 투자라는 것이죠. 시장이 우려했던 것은 음. 무리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무리한 투자가 아니다. 결국 생존을 위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도 느낄 수 있다는 그 것입니다. 금액의 다소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네. 이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식한다면 그걸 무리하냐 적절하냐의 관점을 좀 합리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그 타픽, 그 테마 자체가 과대한 지출과 투자의 연속성과 당위성을 넓힐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그 페이스라고 그럴까요? 이 어떤 국면이 정말 발전하려면 무리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한국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DJ 정부의 어떤 인터넷 혁명에 대한 그런 입장이 네. 사실 그때도 굉장히 비난 여론이 많았어요. 이 무리하게 국고를 왜 저런 벤처기업 저 먹튀하는 벤처기업에 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뭐 재정지원 엄청 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그죠? 공익시장에서도. 그래서 뭐 버블도 나오고 해가지고 뭐 피해자도 나오고 했는데 돌이켜 보면 그때 그 무리를 수를 안 뒀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의 이런 통신망을 인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많은 코스닥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간담이 서늘한 문제죠. 사실. 맞습니다. 한 5년 10년 지나놓고 보면 이게 무리했는지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해서 판별할 텐데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잠정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분기. 뭐 양사가 조금 감은 좀 틀리지만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요 서프라이즈가 더 이상 정말 리얼한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건 애널리스트 포캐스팅의 범주 안에 있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살짝 못 미치면 이제 주가는 빠질 것이다. 원래 그랬다. 그러게 사이클이다. 이런 약세론자의 얘기들도 요즘 좀 많아지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다른 쪽으로 분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또 일견 합리적으로 들린다면 빈센트의 의견은요? 주가는 기울기 함수죠.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보다
증가한다 하더라도 예. 그거에 못 미친다면 주가는 반응을 해왔던 것이 예. 사실입니다. 예. 그것에 특히나 반도체는 사이클의 가장 중심에 있고요. 예. 먼저 사이클 얘기부터 해볼까요? 사이클은 끝났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꽤 오래 길어지는 사이클은 사이클이라고 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이제는 장기 계약 LTA라 그래서 네. 롱텀 어그리먼트죠. LTA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 계약은요 분명 재평가 받을 것입니다. 예. 혹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60만 원에 파는 것이 손해 아니냐. 장기적으로. 네. 예. 그런데 저는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오히려 안정성, 즉 사이클 때문에 두려웠다면 그 사이클을 무마시킬 수 있고 오히려 장기적인 캐시카우와 장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다라는 것이고요.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LTA가 좋다 그래서 모든 계약 체계를 LTA로 90%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황금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이클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어닝에 대한 컨센서스인데요. 지난 1월에 비해서 2월달, 3월달 애널리스트의 어닝 추정치가 목표 주가가 주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후행적으로 후두둑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결국 중심에는 AI가 있습니다. 근데 AI가 뭘까요? AI는요 아직 정의조차 되지 않았다. 하기야 AI 뭐예요 하면 예? 그냥 그 인공지능이라는 그 원어적인 그죠 사전적인 의미 외에 네, 각자 다 생각이 달라요. 맞습니다. 예. 혹자는 피지컬 AI, 그렇죠. GCO 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현대차 등등, 예. LLM, 챗GPT, 클로드 등등 아직은 어떤 분한테는 또 구글이나 네이버 대용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AI는 현재 100만 21입니다. 또. 예.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사이클의 끝을 모두 다 바라보고 있는데 AI 혁명 시대라 하면서 AI가 정의되지 못하는 이 순간 오히려 저 끝단에 있는 끝을 논하고 있는 것이 너무 빨리. 맞습니다. 그렇군요. 하기야 이 D램을 비롯한 이 메모리 산업의 사이클이라는 건 뭐 이 반도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유사일에 계속 반복되어 온 건데 이게 사이클에서 탈피한 다른 권역으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나 최소한 장기 계약이라는 녀석들이 들어오면서 이 사이클이 굉장히 완만하고 또 장기 사이클이 될 가능성은 거의 명확해 보이는데 그죠? 네, 예. 그냥 사이클 확 올라다 확 뻗어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의미가 있고요. 또한 제가 모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뭐냐면 최근에 AI에 대한 지출과 수요가 예. 산업적으로도요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무슨 텍, 바이오텍, 무슨 텍 등등. 그게 뭐냐면 결국은 어떤 산업, 모든 산업이 AI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지출과 투자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이클이 왜 있었습니까? 결국 PC, 스마트폰 한정된 수요였기 때문에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했었는데 예. 이제는 데이터 센터를 위시한 다방면으로 AI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하이닉스 매수에서 보유로 사실 증권업계에서 보유하면 네, 보유라고 다운그레이드를 하면 팔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건 사실 맞죠 애널리스트로서. 인정하기 싫지만 네. 네, 우리는 셀보다는 그렇죠. 니츄럴리. 셀 리포트를 못 써요 한국 이상하게. 근데 많이 바뀌고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어쨌든 그게 오래된 관행이라서 BNK 증권에서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최근에 하향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회자가 됐는데 빈센트는 SK 하이닉스를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탑픽으로 계속해서 이걸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진교의 하이닉스인데 맞습니다. 반론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비사 애널리스트 저도 리스펙합니다. 음. 그래서 꼼꼼히 봤습니다. 예. 그 논리를 예. 그대로 적용하면 예. 삼성전자도 다운그레이드 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예. 아닙니다. 왜요? 무슨 얘기냐면 예. 그 논리를 SK에 그대로 고스란히 하기에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애널리스트마다 뷰가 다르지만 예. 저는 여전히 SK가 가지는 모멘텀이 훨씬 더 많다라고 느낍니다. 예. 지금의 사이클 산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과 우려들이죠. 예. 디램 가격이 빠지고 있다. 사이클이 거의 정점에 오고 있다. 앞으로 벌 수 있는 것 이미 가시성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그는 재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즉 ADR 상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일지는 아직은 모호하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리레이팅, 재평가라는 건요. 예. 무대가 다르면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을 개연성이 높은데요. 예. 지금 창사 이래 가장 합병이라고 할까요? 기사회생 이후에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기초 체력이 좋은 상황입니다. 예. 이때 메이저 무대에서 자기를 평가받다라는 것은 예. 저는 그의 모멘텀과 그 회사의 도전 정신이 회사를 재평가, 오히려 리레이팅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 SK하이닉스 돈 잘 버는 거는 해외 IB들의 애널리스트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2028년까지 돈을 번다는 컨센서스도 네.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글로벌 무대에서 저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을 SK하이닉스는 탈피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의 모멘텀에 조금 더 부스팅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그 예를 들면 10년 전, 5년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조금 차별화돼서 봐야 될 것이 이 수익의 급증뿐만 아니라 또 그게 뭐 사이클이냐 거기서 탈피하냐 이 것도 있는데 주주에 대한 네, 그 정책이 사실 이 실적이나 이런 거에 많이 묻혀 있어요. 사실 주주에 대한 정책이 뭐 이게 만족스럽다 그렇지 않다를 떠나서 굉장히 개선된 건 사실이죠. 사실. 네. 근데 그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나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나 동일한 이펙트를 주죠. 그죠? 그래서 사실 뉴욕 시장에 제가 뭐 이런저런 인연도 많고 가기도 합니다만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한국의 우량 주식에 대한 미국 자산가들의 이 관심이 네. 이렇게 높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어떻게 좀 그래서 미국의 똑똑한 금융인들이 다이렉트로 한국 주식 그냥 살 수 있는 플랫폼 만들려고 지금 막 나서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이거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우리 네. 시장을 달리 보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정부가 법을 3번이나 고치면서 주주 환원이라는 걸 가장 중심에 있고, 그리고 내레이션이 잘 맞죠. 가계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한다는 것도 있고, 예. 더구나 기업들이 정말 이게 운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변화일까요? AI 가장 중심에 예.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예. 종합회사인 삼성전자보다 메모리 반도체 특화된 회사인 SK하이닉스가 예. 지금까지 결과는 좋죠. 예. 저는 그 힘이 아직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싫어하시는 건 아니죠. 삼성전자도 주도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하필 SK하이닉스만 퓨어 플레이라서 그런 거 말고도 그래서 최근에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라고 계속 외쳤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묘하게 올해 들어서 그때는 별로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가 터졌어요. 아하. 삼성 파업, 네. 노조, 성과급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상했던 거예요? 못했죠. 다만 음. 돈을 이렇게 많이 벌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었던 것때 예.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예. 단기적인 이익은요, 서로 간의 신뢰에 대한 흠집을 냅니다. 예. 지금 노와 사회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신뢰가 흔들렸다면 예. 단기적인 이익을 장기적인 이익으로 바꿔주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아하. 삼성전자는 돈을 많이 벌 겁니다. 네. 가디언스는 이런 얘기하죠. 2년 뒤에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성과금은 지금보다 많아질 겁니다. 담보할 겁니다. 그것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런 관계에서 접근을 해야지. 서로 간의 이견이 다르기 때문에 준이 많이 그 디테일한 걸로 들어가면 사회적인 파장과 더 중요한 건요. 더 중요한 건 우리 금융시장 측면에서 삼성전자는요. 창사 이래 최고의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 보면 노사는 주가의 하방 요인입니다. 하루빨리 해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고 장기적인 이익으로 서로 간의 신뢰를 갖는다면 지금의 골든타임은 놓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보상을 좀 일부 하고 네. 그죠? 그래서 회사가 더 이익을 많이 내면 성과급도 많이 받지만 이익을 많이 내면 주가 오를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무한대잖아요. 네. 몇 %로 실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해외 그 IT 업체들이나 그죠? 네. 뭐 이 스케일 뭐라 그러지? 대부분 큰 미국의 첨단 산업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 하이퍼스케일러나 TSMC 같은 경우 TSMC는 어떻게 하지? TSMC요? TSMC는 주식으로 주진 않습니다. 주식 안 쳐. 거기 네. 돈 주고. 이런 데는 여튼 회사와 나의 소득을 같은 방향으로 일치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한 배를 타는 거죠. 한 배를 타는 건데 그래서 그리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건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크게 컨트리뷰션 하겠다라는 구성원들이 많이 모여야 사실 그 회사가 잘 돼서 주주에게도 좋은 수익을 주고 사회에도 큰 도움을 주는 회사가 되겠죠. 삼성전자는요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 부분이 약간 또 이견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서는 돈을 많이 벌고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떤 부서는 좀 못 벌죠. 특히나 우리가 기대하는 파운더리가 이제 흑자 전환할 것 같은데 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많이 번 부서가 많이 가져간다. 같은 울타리에 있는데 서로 다른 상대적 박탈감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2년 뒤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삼성전자라는 것은 모든 부서에서 지금보다 괄목할 만큼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중장기적인 회사와 개를 같이 하는 마인드와 포괄적인 협상이 매우 필요할 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 자체가 참 행복한 논의죠, 사실. 네, 만약 사업이 안 돼가지고 구조조정을 우리 그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사이클 산업이라서. 맞습니다. 적자났는데 안 될. 불과 1년 반 전에 삼성전자의 우리의 화제는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노든 사든 어쨌든 좋은 결과를 비교적 빨리 도출해서 털고 더 많이 수익을 내보자. 그래서 글로벌 탑이 돼보자라는 그런 도정으로 빨리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부분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근데 이 우리 한국의 이런 주식시장의 큰 화랑 국면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상당한 그리고 미국향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회사들의 실적이 급증 추세잖아요. 뭐 우리 변압기라든지 또 뭐 그죠? 전력기기라든지 또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많은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미국향이란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패권국의 안보자산이라는 개념과 딱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추세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이 안보자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으로 패권국이 예. 어떻게 패권을 가지게 됐느냐를 리서치하다 보니까 예. 중심에는 안보 자산이 있었습니다. 과거 생존각 직결되어 있던 소금부터 철, 석탄, 석유, 현재 반도체까지 안보 자산을 갖고 있거나 그것의 밸류 체인을 점유하는 국가와 집단이 예. 전 세계에서 패권을 장악해 왔습니다. 지금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안보 자산이 2015년 셰일 혁명 이후에 예. 석유에서 반도체로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것이 1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워싱턴의 전략보고서에서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산업의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고 실제 그것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예.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이유가 세미컨덕터, 즉 반도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의 전자닉스와 6000P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오펙의 흠집 그것도 페트로달러 시대에서 세미컨덕터 달러라는 얘기가 있죠.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한국 대만. 맞습니다. 전 세계 주가 상승률이 가장 좋은 두 나라.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기축통화, 패권 이 모든 게 다 결부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에는 안보자산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요, 석유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오펙은 이제 끝났습니다. 가격 컨트롤이 아니고 그들이 카르텔을 벌이고 점유율을 늘리려고 한다는 것이 오펙의 전성기는 70년대 후반이죠. 오펙의 위기는 2015년 셰일 혁명이 터진 다음에 오펙이 그때 무슨 일을 벌였냐면 오펙 플러스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그렇죠. 위기를 기회로. 네. 이번에는 균열을 막지 못한다. 중심에는 미국과 그 전쟁이 그 균열을 그냥 찌지직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네요. 너무 좋은 겁니다. 제가 그겁니다. 전쟁이 네. 그 균열을 만드는 것이고 네. 그것이 흔히 기축통화의 가장 전유물이었던 어허. 페트로달러에서 세미컨덕터 달러로 바뀌는데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이 페트로달러라는 개념이 미국이 사우디 보고 사우디 왕한테 가서 내가 너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석유 팔 때는 달러만 봐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USS 퀸시오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전함 위에서 맞습니다.
지금 그런 국면 아닌가? 한국하고 대만이 와서 야 우리 같이 해. 그 대신 달러만 받아. 맞습니다. 어쩌면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카지노에서요. 네. 어떤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벌까요? 하우스요. 칩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네. 칩, 네. 반도체입니다. 네. 그 칩은 아니잖아. 아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칩을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국가. 카지노 칩은 그 칩은 아니지. 맞습니다. 그만큼 네, 칩의 세상이 왔다. 아, 이거 유머죠? 맞습니다. 셀인메이하라는 증시 격언이 있어요. 네. 그죠? 네. 셀인메이 5월엔 팔아라. 네, 5월의 시작입니다. 지금 5월 1일이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과거의 통계들은 예. 정규분포상에서 매우 확률을 높이죠. 예. 그래서 과거처럼 법인세 납부 미국 기준입니다. 예. 회계연도의 변화 그리고 5월달에 항상 있었던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 5월달을 떠나고 가을에 사라라는 얘기가 있었죠. 예. 복귀해 보면 작년에도 가을에 사서 예. 4월까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형국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없던 게 있죠. 예. 작년엔 전쟁이 없었죠. 예. 네, 올해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통계는 우리가 감안하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5월달은요.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제박도 있고요. 네. 국내적으로 보면 이게 더 오히려 영향이 클 것 같은데 레버리지가 나옵니다. 아, 하이닉스 삼성에도 나오죠. 네. 언제죠? 5월 24일입니다. 5월 24일. 네. 우리 또 레버리지의 민족이라. 아니, 물론 그거 제가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는 5월달에 정말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립니다. 포트폴리오를요. 제가 저희 3프로 진행하면서 정프로한테 맨날 하는 얘기인데 지금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오히려 벌릴 때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되고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만나고 많은 변화가 있을 5월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선택과 집중하는 시기로 가져야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미중 정상회담 얘기를 하셔서 네. 원래 예정에 없던 질문인데 네. 그들이 악수하고 포옹하고 네. 그래 중국 것도 좋아. 한국 애들 너무 보는데 이렇게 할 가능성. 아하. 트럼프는 충분하지 않을까? 충분한데요. 트럼프는 더 중요한 것은요. 이번 그때까지 이란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네. 그렇다면 결국 이란은 호르무즈고 호르무즈는 에너지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에너지다. 맞습니다. 하기야 트럼프 입장에서 그 카드를 지금 쓸 이유는 없겠죠. 자, 5월 시장에 이제 5월 물론 오늘은 노동절이라서 여러분 휴장이고 또 주말이 끝나고 또 월요일 날 하루 시장을 열고 또 화요일 날 또 휴장이죠. 5월 어린이날. 그래서 이 국면에서 여러분 이제 연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금, 토, 일 쉬시고 또 화요일 날 쉬시니까 물론 이제 가족들하고 여행도 좀 많이 가시고 또 국내 이 소비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유 있는 분들은 내수 활성화를 해서. 그런데 꼭 하셔야 될 게 지금 대부분의 이 투자자들은 딥 인더머니 상태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살짝 드셨거나 네. 별로 수익이 안 난 분들도 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빈센트하고 같이 한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또 3프로 TV나 그래서 어떻게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아까 집중하라는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직접적인 조언을 드리면서 4월에 이게 4월에 맞나? 빈센트의 이번 달 빈센트의 체크 포인트를 마무리해 보죠. 선택과 집중. 그가의 중심에는 여주사 여전히 주도주가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에 있어야 되고요. 네. 이전과 없었던 지형 변화가 있죠. 예. 오펙의 균열, 호르무즈 해협의 변화 그런 것들은요. 전부 유가와 연동돼 있는데요. 지금 컨센서스가 모든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한쪽으로 바라볼 때 정반대에서는 상당한 기회비용과 상당한 잠재력이 응축됐다라고 보는데 예. 금리가 만약에 컨센서스와 달리 하방 압력을 받는다면 네. 지금 모든 산업 중에서 네. 가장 눌려있는 것이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저는 그거를 바이오라고 봅니다. 코스닥이네. 네. 하기야
바벨 전략 얘기를 하셨지 참. 맞습니다. 하이닉스하고 코스닥 인덱스를 사라. 근데 맞습니다. 이게 바벨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하이닉스는 짱짱한데 네. 코스닥이 최근에 좀 코스피 대비해서 회복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하이닉스에 비하면 네, 좀 부진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란 전쟁이라는 것이 많은 지형 변화가 있었는데 여전히 저는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가 열리면 에너지가 뭐 이렇게 개선이 되고 전세 경기가 좋아질 면도 있으나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될 동인이 그만큼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게 미국으로부터 또 한국까지 금리 하방 압력으로 작용이 된다면 눌려있던 바이오 같은 그죠?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소외 있었던 종목들이 용수철이 눌려있다 툭 튈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건강관리 좀 잘하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매일 만나는 빈센트와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는 이 1년 됐죠 거의. 네. 야, 이게 애널리스트가 이런 슬로건을 1년 동안 밀기도 쉽지는 않은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투자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다음 달 뵐 때까지 5월 시장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고요. 빈센트의 건강도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